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두산 로보텍스 종목입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다소 좀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을 거고요. 두산 로보텍스뿐만 아니라 뭐 레인보우 로보텍스도 마찬가지죠. 로봇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이라든가 또는 LG전자라든가 로봇 관련된 주식들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두산 로보텍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최근에 크게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 기색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기대해야 될 로봇 관련된 주식들, 그 속에서도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제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잖아요. 투자자분들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앞에서도 우리가 매매 신호 타점들을 투자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앞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매매하는 과정들 여기에서 우리가 몇 번 수익도 만들어 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매매를 하기도 했었는데 또 수익 실현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매 신호 타점들을 따라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큰 틀에서는 크게 물리는 일이 발생되면 우리 투자자분들 매매가 완전 꼬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대로 그냥 손실 맞아버리면 대응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계속 물타기 해야 되고 본의 아니게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해야 되는 상황들도 벌어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매매해야 된다라는 얘기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화살표 매매 기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우리가 여기 가격 7만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기술적 반등 우리가 기대하면서 수익들을 만들어냈었고, 또 우리 두산 로보틱스를 또 매매하고 계신 분들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최근에 어쨌든 여기 85,000원 그리고 60일 장기 추세선까지 돌파해내면서 이거 한 번 더 치고 나가느냐 라고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만 쉽지 않죠.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지력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되는 테스트 과정에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아래 위로 흔드는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여기가 다시 한번 고점 갱신도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기 매도 신호 발생되면서 그냥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우리 두산 로보틱스가 85,000원 정도 언더로 내려오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내려올 수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서 다시 한번 추세가 완만하게 우상향으로 돌아서는지, 그리고 단기 추세 요 부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완만하게 다시 돌아 나가는지를 좀 주목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여기 뒤에 타점에 나오는지 주목하면서 투자자분들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유료 회원분들과 함께 매매하는 방법은요, 아래 카톡 링크가 있습니다. 카톡 링크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두산 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종목들 같이 함께 화살표 매매 기법을 통해서 매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우리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참고해서 대응하시는 분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금요일까지 조정이 나왔고 더 갈 것 같은데 안 가면서 답답하잖아요. 자, 올해 상반기 1월 달에 크게 이렇게 떨어졌고, 그리고 2월 3월 달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투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요, 아무래도 우리 향후에 다시 한번 우리 그 MSCI 편입과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리는 거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향후에 그런 이슈들도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투자자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 건데, 물론 앞에서 영상에서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제가 여기다 좀 타이핑을 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저겁니다. 우리가 로봇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건 불가피하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인건비 상승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고령화. 그 다음에 저출산. 이 부분이 결국 로봇 시장의 성장성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 번 강조드렸으니까 다들 아실 거고요.
자, 다만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좀 싼가? 비싼가? 라고 우리가 좀 평가해 보면 싸지는 않다. 근데 우리가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앞에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지금 시총 규모다. 어떻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18만 7,500원 그냥 가격으로 말고 또 시총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3조 6천억짜리인데 어떻게 3조 6천억짜리냐 보시게 되면, 매출 영업이익 한번 보세요. 올해만 300억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8억, 내년에는 이제 한 1000억대 정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치는 나와 있는데, 이런 걸로 놓고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시총이 비싸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나 뭐 다른 로봇 관련된 주식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총 규모가 다소 좀 크다, 높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조금 더 비싼 건 맞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로봇 관련주들 들어갔다가는 물리기 일수다. 이 점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 그래서 대응의 중점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대응을 잘해야 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기술 속도가 엄청 빨라지면서 로봇 분야로 접목될 경우에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AI 뿐만 아니라 뭐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도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로 이제 들어온다. 근데 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바로 CXL, 그쵸? HBM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는 보셨잖아요. 결국은 고퀄리티, 그러니까 질이 높은 이런 반도체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기술들, 그리고 카메라, 뭐 그 다음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기술들, 하드웨어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자동차, 로봇 등으로 저는 접목될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그 속도가 먼저 가장 쉬운 우리 모바일부터 먼저 들어오겠죠. 모바일로 먼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동차 쪽으로, 그쵸?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우리는 로봇 쪽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동차 쪽, 모바일 쪽으로 들어가면서 대부분 많은 가전제품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홈 가전으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로봇까지도 저는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고, 다 가능성,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더 빨리 시장은 성장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코로나19, 2020년도에 우리 있었던 거, 코로나19 겪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태들이 벌어졌어요, 투자자님들? 우리가 못 움직이는 것 때문에 결국 공장들이 스톱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물량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물가, 임금도 올라가고, 노동자 시위들도 격해지고, 결국 로봇 기술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더 원하겠죠. 나중에 또 코로나 또 다른 질병들, 이런 것들이 확산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 우리 한국의 제조업 기술들이 기반으로 있는 이런 기업들은 더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된다. 반면에 우리가 또 걱정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우리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좀 갑갑한 생각도 드네요. 그쵸? 결국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는 시대가 오는데,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저는 또 저는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뭐냐면요, 결국은 사람이 일자리가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할 정도가 될 것 같으면요, 물론 뭐가 더 빨리 뭐가 우선이 되느냐가 차이인데, 저는 사람은 더 자유로워진다. 대신에 이제 돈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실은 돈 문제가 될까 안 될까도 저는 좀 더 상상력을 투자자님들에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뭐냐면, 좀 재미있게 얘기해보는 거예요, 투자자님들. 기술적 분석은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릴 거예요. 결국은 투자자님들, 인류가 꿈꾸는 것은 뭘까요? 자유로움이잖아, 풀이.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돈에 계속 압박을 받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휘둘리다 보면 이거는 풀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투자자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재미있게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술들 태양열, 그렇죠? 태양열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무슨 태양에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항상 태양열은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얼마나 그 집약된 그 에너지들을 모아서 우리가 축적해서 그걸 사용하느냐 문제인데, 이건 기술적인 문제잖아, 투자 여러분들. 기술적인 문제들은 결국은 해결되겠죠. 기술은 계속 발전돼 나가니까. 예, 아주 작은 태양 전지판으로도 고열량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아주 축약해서 그거를 또 사용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은 결국은 기술들이 해내갈 거다. 예,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에너지, 모든 자원들은 우리가 지구에서 그냥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한가요, 투자 여러분들? 자동차 기름도 필요 없고 전기도 다 필요 없다. 이거 왜냐면 다 무료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기차가 굴러다니니까 전기차 위에 태양 전지판이 있다면 그냥 세워 놓기만 하더라도 계속 충전되고, 네, 걸어 다니면서 충전이 계속되는 거죠. 전기 충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당연히 그 기술이 아직 안 가 있으니까 지금 충전을 해야 되겠죠. 우리 저 휴대폰 충전하듯이.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다 무료다. 전기도 무료고, 그쵸? 난방도 우리 집에 있는 그런 난방도 태양열로 해서 다 무료다. 다 무료다. 돈이 필요한가요? 사람이 너무 이제 자유로워져서 혹시 사람이 다 뚱뚱해지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너무 자유로워서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운동해서 더 날씬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재밌게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네, 먼 미래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가 그렇게 모든 자원들을, 예, 우리가 어떤 뭐 꼭 어떤 석탄을 막 과거처럼 땅을 파가지고 어떤 자원을 캐내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 이제는 그냥 온전히 태양이나 또는 바람, 그쵸? 또는 수력, 뭐 이런 거를 다 통해서 모든 자원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뭐 기술이 문제지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번 들어주시고 그렇다, 저의 생각이 이제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투자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대응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 측에서도 특히 우리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고령화 저출산, 결국은 노동인구 줄어들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군인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니까 결국은 시간 싸움에서 한국이 이거 경쟁력이 있겠느냐. 단순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북한을 적대국으로 보면 안 되지만, 북한을 적대국이라고 우리가 놓고 보면 북한하고의 우리 한국이 경쟁력이 있겠느냐. 국방만 놓고 보더라도 이해되시죠? 군인 수가 점점점 줄어든다. 군인이 입대하는 군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결국은 군인의 필요성이 결국은 로봇에 대한 필요성도 더 많이 높아질 거다. 진짜 로봇은 전쟁에 나중에 분명히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지금은 뭐 저기 드론 정도가 지금 다니는데, 뭐 드론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로봇의 일부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성장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럼 우리 투자해야 되는 입장으로 놓고 보면 과거에 우리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차 이런 거 얘기할 때가 뭐 갑자기 시세가 우리 작년, 재작년 하반기 때부터 사실은 올라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벌써부터 한 3년 전, 4년 전, 5년 전 돌아놓고 보면요, 전기차 분명히 갈 텐데, 전기차 시장 분명히 갈 텐데 라는 것들은 이미 다들 생각은 하셨겠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뛰어 올라가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냥 먼 산 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산업들은 다 마찬가지야. 인공지능 AI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그쵸? 로봇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언제 뜀박질하고 얘네들이 치고 날리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언제 치고 날리는지가.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시총이 그냥 프리미엄이 갖다 붙을 거니까 우리 저기 에코프로 그룹주들 막 날라가듯이. 그러면 그 시기를 우리가 앞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로봇 관련된 주식들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관심주에 넣어놓고 매매를 계속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어차피 갈 거니까 그럼 난 그냥 장투해야지 이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또 아주 힘든 시기들이 올 수 있으니까 어느 시기에는 그쵸? 또 어느 시기에는 이렇게 또 크게 오를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니까 그런 상황들 우리가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수익들을 꾸준하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먼저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여기 추세선 60일 추세선 제가 항상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있는데 60일 추세선이 앞에서 여기 한번 보시죠. 큰 틀에서는 이걸 연정해 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얘가 상장한 이후에 주가 조정 나왔다가 단기 추세 돌리면서 여기서부터는 쭉 그냥 상승으로 뽑아 올렸고 그리고 여기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5위평 12평 데드크로스 나고 단기적으로는 추세 하향 그리고 60 추세선까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60 추세선이 지금 저항 맞다가 여기서 비비다가 지금 돌파 안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얘는 지금 62평하고 여기 85,000원 정도 가격 수준을 잘 버텨주는지가 일단 확인해야 돼요. 그쵸? 잘 버텨주는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단기 추세들이 모아놓고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은 매수 시기가 아니에요. 또 보유자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제가 우리 말씀드렸던 화살표 매수 신호 이후에 5위평 돌파되고 이런 그림들에서 우리가 매수를 잘 쫓아가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비중 축소를 해왔어야겠죠. 그쵸?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로보틱스를 내가 뭐 그냥 단타 단기로 단기 스윙으로 이렇게 매수 매도 하겠다라고 하셔도 괜찮은데 큰 틀에서는 자본을 조금씩 투자를 확대해 가면서 사고팔고 비중을 좀 조절해 나가겠다.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뭐 1,000만원, 2,000만원씩 비중을 좀 늘려가는데 매도 신호 타점들이 나와서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된다면 늘리다가 조금 축소했다가 다시 속도를 붙여서 늘렸다가 또 축소했다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거죠. 거쳐서 한 번에 내가 1억 투자하겠다고 1억을 단박에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부담을 줄여야 되니까 어차피 로봇 관련된 테마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형태로 조금 더 롱런 하겠다. 다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항상 주식은 등락이 있으니까 그런 시기에서 비중을 좀 싸게 담을 때는 좀 싸게 담아주고 좀 줄일 때는 줄였다가 그렇죠. 왜냐면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 갔다가 또 비중 늘려서 또 수익 늘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게 투자 여러분들에게 이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투자하는데 굉장히 이롭다. 그리고 부담도 안 되고 왜냐면 한꺼번에 계속 물고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한다고 해서 1억을 그냥 꽉 묶고 있으면 올라갈 때는 좋으나 떨어질 때는 불안하고 왜냐면 계속 들고만 있으니까 올라갈 땐 좋으나 떨어질 땐 또 불안하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고민스럽죠.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손절해 말어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꾸준하게 그냥 내가 올라왔을 때는 전량 매도가 아니라 비중 조절 한 30% 50%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껏 그냥 비중 조절을 해나가는 거야. 또 비중 확대 신호가 나오면 또 비중을 그때는 내가 줄였던 거 좀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기준이 없으니까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유료 문의는요 여기 하단에 카톡 링크 더보기란에 카톡 링크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로봇주 좀 본격적으로 좀 잘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두산 로보틱스 물려있다 나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좋은 수익들 잘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담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아직은 두산 로보틱스를 뭐 주력으로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세요. 주로 우리 방은 아시죠? HLB라든가 또 셀트리온이라든가 또는 뭐 위메이드라든가 또 카카오라든가 우리 이렇게 주력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많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뭐 레인보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봇과 관련된 주식들은 주력으로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좋은 회사들 그리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뭐 로봇 관련주들도 많죠. 특히 LG도 마찬가지잖아요. LG가 투자한 로봇 관련돼 있는 작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투자할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뭐 제가 로봇 관련주라고 해서 로봇 관련주들 다 돌아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결국은 시총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대장주가 나중에 결국 산업이 커질 때 가장 빨리 가장 세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총이 조금 작은 주식들이 변동성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두산 로보틱스는 뭐 막 치고 나갈 때 뭐 우리가 10% 또는 뭐 15% 20%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그런 작가는 종목들은 뭐 상한가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감안해 보면 투자자분들이 안정성을 좀 담보로 하고, 또 뭐 개별 이렇게 좀 중소형주 종목들은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또 크게 물리면 또 물량 태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하면 저는 대장 주식인 두산 로보틱스 투자자분들에게 좀 관심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이런 매수 타점에서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막 물량 태워가지고 끌고 가기보다는 앞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자주 제가 영상으로 의견 드리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실제 유료방에서도 우리 그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에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산 로보틱스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매수 신호는 아직 아니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구독과 함께 해주시고, 제가 앞으로 또 매수 신호 타점들 잘 나오면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내용들, 좋은 의견들로 또 상황들을 잘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참고해서 투자자분들 매매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익이 되는 방송 영상으로 투자자분들에게 많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